일본 교토 1587년 젊은 사무라이가 분노로 두 손을 떨며 사부님 앞에 서 있습니다. 3년의 훈련, 3년 동안 검술과 전략, 철학을 공부했지만 그는 여전히 기껏해야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그보다 늦게 시작한 제자들은 이미 그를 뛰어넘었습니다. 더 어리고 배움이 짧고 느렸던 이들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부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히로시, 너의 문제는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의 문제는 네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그 말은 어떤 칼날보다 더 깊이 베어들었습니다. 배움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배울 수 있는 것은 적어집니다. 사무라이들은 이를 가리켜 초심, 즉 초보자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불교 승려들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거대한 사원을 세웠고 현대 뇌과학은 이제 그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심이 배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입견이 성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이 당신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더 많이 배울 것인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잔을 비우고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1장 깨어남 오만한 제자 오사카 1584년 히로시가 다케다 사부님의 도장에 들어간 것은 16살 때였습니다. 부유한 상인 가문의 아들로 교육을 잘 받았고 학문에 능통했으며 자신의 지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능이 자신을 위대한 사무라이로 만들어줄 것이며 개념을 빨리 이해하는 만큼 경지에 오르는 것도 쉬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첫 해에 히로시는 이론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글을 누구보다 빨리 외웠습니다. 전략을 훌륭하게 논했고 손자병법을 정확하게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련, 즉 검의 형, 대련, 명상에 있어서는 서툴고 느렸으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원리는 이해했습니다. 그가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까요? 다케다, 사부님은 대답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개념을 파악했을 뿐 진리를 흡수하지는 못했다. 히로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론을 아는데 실전에 실패할 수 있지? 2년 차는 더 심각했습니다. 새로운 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농부의 아들, 상인의 아이들, 어떤 이들은 글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텅 빈 마음으로 수련했습니다. 선입견도 없었고 똑똑해 보여야 한다는 자만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로시보다 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히로시는 자신이 몇 달 동안 머리로만 이해했던 검의 형을 그들이 물 흐르듯 정확하게 해내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6개월 동안 헤매던 가르침을 그들은 불과 몇 주 만에 깨우쳤습니다. 굴욕감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3년 차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대련 시간, 들어온 지 8개월밖에 안 된 제자, 검을 잡아본 적도 없는 어부의 아들 겐지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만 것입니다. 공격성이 아니라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함과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몰입, 즉 히로시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통해서였습니다. 대련이 끝난 후 히로시는 다케다 사부님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좌절감에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저 녀석보다 더 똑똑합니다. 철학도 더 많이 알고 책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왜 저 녀석이 저보다 뛰어난 겁니까? 다케다 사부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저 아이는 텅 빈 잔으로 수련에 임하기 때문이다. 너는 이미 꽉 찬 잔을 들고 오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르칠 때마다 겐지는 흡수한다는 뜻이다. 너는 걸러내고 있지. 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지만 너는 네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아이의 마음은 아래로 흐르는 물이지만 너의 마음은 강을 막고 있는 댐이다. 히로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지능이 약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지능으로 위장한 오만함이 약점이다. 진정한 지능은 언제 자신을 비워야 할지 아는 것이다. 다케다 사부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산이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산에 사찰이 하나 있다. 비움의 미학을 통달한 선승들이 있는 곳이지. 널 1년 동안 그곳에 보내겠다. 초보자의 마음인 초심, 즉 통달의 첫 번째 원칙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사찰은 필요 없습니다. 저에겐 더 나은 지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다케다,
사부님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네가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다. 3일 후 히로시는 산을 올랐습니다. 배낭은 무거웠고 자만심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배움에 대한 자신의 모든 이해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2장 원칙, 잔을 비워라. 사찰은 산 절벽에 깎아지른 듯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벽, 소박한 목조 건물, 아침 안개 속을 조용히 거니는 갈색 승복의 승려들. 히로시를 맞이한 사람은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선승 다이 선사였습니다. 40살 같기도 하고 70살 같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히로시를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깊었습니다. 환영하네 히로시. 다케다 사부에게 자네가 아주 똑똑하다고 들었네. 히로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빠르게 배우려 노력할 뿐입니다, 선사님. 좋아. 그렇다면 이 과정이 자네에게 아주 어려울 거네. 다이 선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를 따라오게. 그들은 소박한 다실로 걸어갔습니다. 다이 선사는 모든 동작이 신성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확하고 온전히 깨어있는 움직임으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잔이 가득 찰 때까지 차를 따르고는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차가 넘쳐 탁자 위로 그리고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참다 못한 히로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사님, 잔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이 선사가 차 따르는 것을 멈추고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히로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잔처럼 자네는 의견과 판단,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네. 자네가 먼저 잔을 비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자네에게 선의 가르침을 줄 수 있겠는가.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히로시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히로시는 대답하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그 말을 증명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다이 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자신이 배움을 이해하고 있고 경지에 오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자네의 지능이 우위를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이곳에 왔네. 하지만 초심이 없는 지능은 장님이 쥔 날카로운 칼과 같네. 모두에게 위험하고 특히 검을 쥔 본인에게 가장 위험하지. 선사가 빈잔에 새 차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초심은 초보자의 마음, 즉 본래의 마음을 뜻하네. 어떤 것에 접근할 때, 심지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열려있고 열망하며 선입견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초보자는 많은 가능성을 보지만 전문가는 적은 가능성을 보내. 진정한 대가는 다시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상태로 돌아가지. 히로시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된다는 건 더 많이 알고 더 확실한 확신을 갖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자네의 성장을 가로막은 함정이네. 다이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히로시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승려들이 서예를 연습하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봐도 대가임이 분명한 노승 한 분이 완전한 초보자의 집중력으로 기본 획을 반복해서 긋고 있었습니다. 저분을 보게 다이 선사가 속삭였습니다. 70년을 수련하셨네. 걸작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지. 하지만 매일 아침 그분은 새로운 눈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시네. 왜일까? 나는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이 멈추기 때문이네. 나는 이것을 통달했다고 믿는 순간 통달의 경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법이지. 초심은 끊임없이 초보자의 마음을 유지하는 수련이네. 심지어 전문가의 위치에 있을 때조차도 말이야. 다이 선사가 히로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마치 히로시 개인을 넘어 시공간을 관통해 말하는 것처럼 강렬해졌습니다. 아는가, 히로시. 이 원칙, 이 초심의 수련은 이 사찰에만 갇혀 있는 것도 과거에 묻혀 있는 것도 아니네.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전사들은 이 진리를 깨달았네. 가장 빨리 성장한 이들은 가장 재능 있는 이들이 아니었네. 그들은 가장 많이 비워낸 자, 영원히 초보자로 남기를 기꺼이 선택한 자들이었지. 그리고 오늘날 자네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 이 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은 자네와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네. 자신의 영리함에 가로막히고 자신의 지식에 발목이 잡혀 성장하지 못하지. 그들의 잔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이네. 다이 선사의 시선은 히로시를 넘어 벽을 넘어 시간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초심을 발견한 이들, 잔을 비우는 법을 배우고 매 순간 초보자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대하는 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로 성장하네.
남들이 몇 년을 고생하는 것을 단숨에 통달하지. 존재와 목적 채널에서는 이 전사의 지혜를 단순한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수련으로 이어나가고 있네. 현대의 배움을 가속하는 고대의 원칙, 통달로 이끄는 비움의 길이지. 그가 히로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이 길로 부름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자네 자신의 지식에 가로막혀 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와 함께 걷게나.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네. 오만함보다 성장을 선택한 이들을 위한 수련장이지. 이 수련에 동참하게나. 가장 빠른 통달의 길은 교만이 아닌 겸손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공간을 초월한 전사들과 함께하게. 초심의 도장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그곳에서 수련하는 이들은 축적이 아닌 비움을 통해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네. 다이 선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평소의 말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경험해야 하네. 오게나. 히로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이 선사의 말이 자신을 넘어선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히로시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래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언가에 자신이 합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네의 수련은 지금부터 시작되네. 다이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네. 배움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제3장, 시험, 비움의 첫 번째 달. 사찰에서의 수련은 히로시가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검술 훈련도, 전략 수업도, 지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첫째 날, 새벽 3시 좌선. 히로시는 30명의 승려들과 함께 명상실에 앉았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은 반쯤 뜬 채 아래를 응시했습니다. 앉게. 다이 선사가 지시했습니다. 자네의 생각을 지켜보게. 관여하지 말고 그저 관찰만 하게. 히로시는 30초 정도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루해. 무슨 소용이 있지? 난 수련을 해야 해.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 겐지는 발전하고 있겠지. 이건 시간 낭비야. 난 이미 명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자네 마음이 무척 시끄럽군. 곁을 지나가던 다이 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자네의 문제를 알겠지. 그날 7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히로시의 다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반항했습니다. 그의 자만심이 항의했습니다. 나는 이런 걸 하기엔 너무 똑똑해. 첫째 주, 자아의 죽음.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3시 좌선 2시간, 오전 5시 걷기 명상, 오전 6시 묵원 속 알아차림의 아침 식사, 오전 7시 서예 연습, 오직 기본 획만, 정오 묵원 점심, 오후 1시 청소와 정원 가꾸기, 육체 노동, 오후 3시 좌선 2시간, 오후 5시 독경, 저녁 6시 저녁 식사, 저녁 7시 저녁 명상, 밤 9시 취침. 철학적인 토론은 없었습니다. 똑똑한 분석도 없었습니다. 지식을 뽐낼 기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 오직 수련, 오직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것뿐이었습니다. 히로시는 이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그의 몸속 모든 세포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특별해. 너는 똑똑해. 이런 기초적인 걸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다이 선사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것이 자네의 자만심이네. 그것이 자네를 가로막고 있지. 그것이 녹아 없어질 때까지 함께 앉아있게. 둘째 주, 무너짐. 아침 명상 중 히로시는 자신을 짓누르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 그가 외웠던 모든 문헌들, 그는 진리가 아니라 단어를 이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파악했던 모든 원리들, 그것은 체화된 지혜가 아니라 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배움은 깊은 흡수 없이 겉핥기로 모은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변화하고 있을 때 그는 정보만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극적인 슬픔이 아니라 낭비해버린 세월에 대한 조용한 인정이었습니다. 다이 선사가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좋아, 이제 진정으로 배울 준비가 되었군. 셋째 주, 첫 번째 열림. 히로시는 기본 서예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물수자, 그가 수천 번도 넘게 썼던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이것을 알아라고 생각하는 대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붓은 어떻게 종이에 닿는가? 먹물은 어떻게 흐르는가? 손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치
글쓰기를 처음 발견한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무언가 들어맞았습니다. 그 글자는 그가 한 번도 성취하지 못했던 특유의 생동감을 품고 붓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다이 선사가 그것을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초심이네. 자네는 아는 것을 멈추고 발견하기를 시작했어. 넷째 주, 이해가 싹 트다. 넷째 주가 되자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히로시가 나는 이걸 이해해라고 생각하며 수련에 접근할 때면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반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줘라고 생각하며 접근할 때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자아심이 이건 내 수준에 안 맞아라고 말할 때면 배움이 멈췄습니다. 겸손해졌을 때 흡수는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다이 선사가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네. 자신이 아는 것을 방어하고 기존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걸러내는 에고 모드, 그리고 저항 없이 열린 채로 흡수하고 통합하는 초보자 모드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사무라이는 가장 똑똑한 자가 아니네. 원할 때 언제든 초보자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자지. 무사시가 자신은 가볍게 여기고 세상은 깊게 보라고 썼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뜻이었네. 자만심은 배움을 가로막고 겸손은 배움을 가속하지. 한 달이 끝날 무렵 히로시는 변해 있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가볍게 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질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똑똑했지만 이제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보기 위해 그 지능을 사용했습니다. 잔이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것이 흘러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4장 전사의 심리학, 초심의 과학, 둘째 딸. 다이 선사는 초심의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층, 즉 그 이유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보자의 마음에 담긴 뇌과학이었습니다. 자네의 뇌에는 다이 선사가 설명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이 있네. 외부로 주의를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지. 바로 자네의 자기 참조적 사고, 즉 자아의식이라네.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모든 것을 나를 통해 걸러내지. 이게 나와 관련이 있나? 내가 이미 아는 것과 일치하나? 이게 나를 똑똑해 보이게 만드나? 이런 여과 과정이 배움을 가로막는 것이네. 히로시는 매료되었습니다. 그럼 자아심이 글자 그대로 흡수를 방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현대 연구는 선승들이 알고 있던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자아의식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내네. 나는 안다는 마음으로 배움에 접근하면 뇌는 정보를 덜 입력하게 되고 나에게 보여달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뇌는 정보를 더 많이 입력하네. 신경 가소성. 새로운 신경 회로를 형성하는 뇌의 능력은 열려있는 상태에서 가속화되고 확신에 찬 상태에서 느려지네. 아이들이 어른보다 빨리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 뇌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자아심이 덜 시끄럽기 때문이야. 무사시의 원칙. 다이 선사가 낡은 오륜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사시는 초보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적다라고 썼네. 그는 전문성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했지. 특정 기술이 통한다는 걸 알게 되면 탐구를 멈추게 되고 특정 전략이 최선이라고 믿게 되면 의문을 던지기를 멈추기 때문이지.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상대는 적응하네. 어제 통했던 것이 내일은 통하지 않을 수 있어. 초심을 가진 전사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항상 배움을 멈추지 않네. 무사시는 60번이 넘는 결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네. 완벽한 기술을 가져서가 아니라 매 결투를 초보자처럼 대했기 때문이야. 새로운 눈, 선입견 없는 마음, 무한한 가능성으로 말이지. 선의 메커니즘. 다이 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불교에서는 논리적 사고의 지배를 깨기 위해 역설적인 질문인 화두를 사용하네. 한 손으로 치는 박수 소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생각으로는 풀 수 없지. 오직 생각을 넘어설 때만 이해할 수 있네. 왜냐고? 논리적인 마음은 분류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나는 안다고 말하고 싶어 해. 하지만 진정한 이해, 즉 갑작스러운 깨달음은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아는 것이 모두 녹아내리고 직접적인 경험만 남았을 때 찾아오네. 초심 수련의 3단계. 다이 선사가 모래 위에 3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1단계,
잔을 비워라. 선입견을 버려라. 모든 것에 의문을 던져라. 익숙한 것조차도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라. 수련법. 나는 이걸 알아라고 생각될 때마다 즉시 이렇게 물어라. 만약 내가 틀렸다면, 혹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2단계. 물이 되어라. 물은 어떤 그릇의 형태든 취한다. 형태가 없고 유연하며 방법에 얽매이지 마라. 수련법.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그것을 내가 이미 아는 것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두어라. 3단계. 신선함을 유지하라. 통달한 후에도 초보자의 눈으로 기본에 접근하라. 매번 반복할 때마다 처음 하는 것처럼 하라. 수련법. 네가 보았던 70년 경력의 그 노승을 떠올려라. 매 획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연습하셨지. 스토아 철학의 연결고리, 다이 선사가 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원칙이 있었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파티지. 저항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행동을 촉진한다. 길을 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초심의 사고방식이네. 너무 기초적이거나 이미 아는 것이라 해서 가르침을 거부하지 말게, 받아들이게, 더 깊은 층을 찾게나.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네. 사람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네의 거짓된 지식이 진정한 지혜를 가로막고 있네. 잔을 비우게. 히로시는 조용히 앉아 그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 속에서 더 깊은 이해가 결정체로 맺혔습니다. 제5장 첫 번째 변화. 거무로의 귀환. 넷째 딸. 다케다 사부님이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네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러 왔다. 그가 히로시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검의 형을 보여다오. 히로시는 고개를 숙이고 목검을 집어들고 시작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웠던 형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 동작을 실행하는 올바른 방법을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동작이 그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생동감 있고 깨어 있으며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케다 사부님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제가 아는 것을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보여다오. 이번엔 내가 공격하마. 다케다 사부님이 자신의 목검을 뽑아들고 갑자기 히로시를 향해 일격을 가했습니다. 예전의 히로시였다면 당황하여 방어 기술을 떠올리려 애쓰다가 수많은 선택지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히로시는 그저 반응했습니다. 마음이 개입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며 그저 흘러갔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사부님의 일격을 쳐냈습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 않고 부드럽게 반격하며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다케다 사부님은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다채로운 공격을 가했습니다. 히로시는 바위를 감싸 안고 흐르는 물처럼 흘렀습니다. 모든 방어는 최소한이었고 모든 반격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다케다 사부님이 동작을 멈추고 검을 내렸습니다. 내 도장에서 보낸 3년 동안 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낸 넉 달 만에 내 제자들 대부분을 뛰어넘었구나. 그들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초보자가 되는 법이더냐? 다케다 사부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지. 그날 저녁 히로시가 근처에서 명상하는 동안 다이 선사와 다케다 사부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본 어떤 제자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소. 다이 선사가 말했습니다. 자만심이 녹아내리자 순수한 배움만이 남은 거요. 그 아이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케다 사부님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자만심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이지. 초심은 한 번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매일 수련해야 하는 것이지. 통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요. 다케다 사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에 그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초보자의 마음은 한때 거쳐가는 단계가 아니라 평생의 수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초심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히로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발견하게 될 사실은 비움이 통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이유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줄 것입니다. 제6장 심화수련 더 깊은 비움 여섯째 달 다케다 사부님의 도장으로 돌아온 히로시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이 선사는 그에게 경고했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사찰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네. 자만심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초심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매일의 수련. 히로시는 자신만의 아침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5시 잔을 비우는 명상, 30분간 좌선하며 생각 관찰하기, 나는 안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흘려보내기, 오전 5시 30분 초보자의 수련, 아주 기본적인 기술조차도 처음 배우는 것처럼 연습하기, 새로운 눈으로 각각의 검술 동작에 접근하기, 오전 6시 선입견에 의문 던지기 일기, 어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는 가정은 무엇이었나? 오늘 내가 다르게 볼 수 있는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하루 중 초심의 순간들, 자만심이 나 이거 알아 라고 말할 때마다 멈춰서서 묻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시험. 새로운 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리고 재능 있는 몇몇은 히로시보다 기술을 더 빨리 터득했습니다. 예전에 히로시였다면 위협을 느끼고 경쟁심에 불타 방어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히로시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저 아이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저들의 접근 방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7살짜리 아이가 뜻밖의 우아함으로 형식을 소화해냈을 때 히로시는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만심 없이 오직 배움만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방금 내가 보지 못한 걸 보여주었지. 내게 가르쳐다오. 다케다 사부님은 이 교환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두 수련. 히로시는 매주 사찰을 방문했고 다이 선사는 그에게 더 깊은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너의 부모가 태어나기 전 너의 본래 얼굴은 무엇이냐?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한 손으로 치는 박수 소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논리적 사고를 파괴했습니다. 히로시가 지식을 넘어 직접적인 경험으로 들어가도록 강제했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화두를 숙고하던 중 그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생각도 자아도 안다는 것도 없이 오직 존재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함을 통해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네가 그것에 닿았군. 다이 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토리, 비움, 저항이 없기에 모든 배움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네. 통합. 히로시는 모든 곳에서 초심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글씨를 잘 쓰려 하지 않고 붓이 스스로 움직이게 두었을 때 경지가 드러났습니다. 전략. 계획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상황에 물 흐르듯 적응했을 때 승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철학. 동의하거나 반대할 필요 없이 텍스트를 읽어 내려갔을 때 더 깊은 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패턴은 일관되었습니다. 비움, 흡수, 통달. 한 명상 중에 익숙한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에서가 아니라 시간을 넘어 말하는 지혜, 그 확장된 인식의 감각이었습니다. 히로시는 그 말씀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로로 삼아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수련, 이 초심의 길을 걷는 이들이여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고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방법입니다. 투쟁을 흐름으로, 노력을 우아함으로, 수년간의 정체를 몇 달 만에 돌파구로 바꾸어 놓는 원칙입니다. 당신의 시대, 당신의 세상에서도 다른 이들이 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채우기 전에 먼저 잔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 오만은 배움을 가로막고 겸손은 배움을 가속한다는 사실, 초보자의 마음이 전문가의 확신보다 더 빨리 통달에 이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존재와 목적 채널에서는 이 원칙을 단순한 철학이 아닌 수련으로서 매일 실천합니다. 비움의 연습, 선입견을 깨는 기술, 영원한 초보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전사의 규율, 준비가 되었다면 자신의 지식에 가로막히고 선입견에 갇혀 정체된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 수련을 구독하십시오. 수동적인 배움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으로서 동참하십시오. 자만보다 성장을, 체험보다 비움을 선택한 전사들의 공동체에 함께하십시오. 매주 새로운 수련을 통해 매주 더 깊이 비워낼수록
매주 더 빠르게 통달에 다가섭니다. 잔이 비워질 때 우주가 서둘러 그 안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히로시는 눈을 뜨며 자신의 수련뿐만 아니라 자아심보다 비움을 선택한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어지는 이 영원한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다른 제자들이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선입견과 싸우며 가장 두려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12째 달, 완전한 통합. 사찰로 떠난 지 1년 후 히로시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그는 고요한 자신감으로 도장을 거닐었습니다. 고참 제자들, 후배들, 심지어 완전한 초보자들에게서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제자가 기초적인 질문을 할 때면 히로시는 온 주의를 기울여 대답했습니다. 초심으로 다가가는 모든 질문이 새로운 깊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다케다 사부님이 히로시가 수년 동안 알고 있던 기술을 가르칠 때 그는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처럼 지켜보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초보자의 마음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제7장 마지막 대결 무술대회 1588년 봄 다케다 사부님이 지역 무술대회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전역의 도장들이 경쟁하는 자리였습니다. 히로시가 도장을 대표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들은 경험 많은 무사들이다. 나보다 수련을 더 오래 한 사람도 있어. 내가 준비가 된 걸까? 그때 그는 다이 선사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깨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명상하며 잔을 비우고 모든 기대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회 당일 첫 상대는 그보다 10살이나 많고 치명적인 기술로 유명한 무사였습니다. 예전에 히로시였다면 상대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예측하려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히로시는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열린 마음으로 초보자의 눈으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숙련된 정확성으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공격 전에 아주 미세한 망설임, 텅 빈 마음만이 눈치챌 수 있는 너무나도 미묘한 신호였습니다. 그는 적응하고 흘러가고 반응했습니다. 2분도 안 되어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거울과 같은 상대, 수년 전 그를 뛰어넘었던 어부의 아들 겐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하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겐지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공이 미묘한 자만심을 만들어냈고 자신감은 경직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계속해서 물이 되었지만 겐지는 얼음이 되었습니다. 경기는 팽팽했고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의 적응력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포옹한 후 겐지가 말했습니다. 너 변했구나. 텅 비어있어. 그래.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나는 마침내 배우게 되었지. 결승전, 마스터. 마지막 상대는 20년 동안 패배를 모르는 45살의 전설적인 무사였습니다. 히로시를 포함해 모두가 히로시가 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는 내가 이기거나 질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보여달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가는 대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듬어진 기술, 완벽한 자세, 파괴적인 힘. 하지만 히로시는 대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와 춤을 추고 있었고 모든 합을 겨루며 배우고 매 순간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마음이라면 일축해버렸을 가능성을 그의 초보자의 마음은 보았습니다. 경직된 기술이 남긴 빈틈, 완벽한 형태가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의 기회, 군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막상막하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전, 대가가 필살기를 선보였습니다. 이제껏 아무도 막아내지 못했던 일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는 지식으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한 깨어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생각 없이 움직이는 텅 빈 마음, 그의 목검이 대가의 목에 닿았습니다. 대가의 검이 그에게 닿기 단 한 호흡 전이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대가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그 공격을 막아낸 겐가? 여태껏 아무도.
저는 막아낸 것이 아닙니다, 대가님. 비움으로 맞이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완벽한 기술이 아무런 저항을 만나지 못했기에 닿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가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30년에 걸쳐 깨달은 것을 자네는 이미 배웠군. 통달은 완벽함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마지막 깨달음, 전사의 진실. 왜 비움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가? 그날 저녁, 다케다 사부님이 모든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는 오늘 히로시를 지켜보았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어떻게 히로시가 경험, 기술, 지식이 더 많은 무사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초심, 초보자의 마음에 있다. 히로시는 대부분의 무사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웠다.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적응력은 떨어진다. 잔이 가득 찰수록 새로운 물이 들어갈 자리는 줄어든다. 이것이 통달의 위대한 역설이다. 초보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만 실행할 기술이 부족하다. 전문가는 기술을 가졌지만 제한된 가능성만을 본다. 진정한 대가는 기술을 갖춘 채로 다시 초보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무사시도 이를 이해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어려서부터 병법의 길을 걸었고 13살의 첫 결투에서 이겼다. 총 60번의 결투에서 모두 승리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예순이 되어서였다. 그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깨달음은 패배가 아니다. 해방이다. 아무것도 모를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잔이 비워질 때 우주가 서둘러 그 안을 채운다. 다케다 사부님이 제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선승들이 수십 년 동안 수련하는 이유, 사무라이들이 죽을 때까지 단련하는 이유다.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통달했다고 믿는 순간 통달의 길은 끝난다. 나는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 진정한 경지는 영원한 초보자의 마음이다. 영원히 호기심을 가지고 영원히 겸손하며 영원히 비워두는 것이다. 이것이 전사의 길이다. 확신을 통한 자신감이 아니라 적응을 통한 자신감이다. 기억하라. 초보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영원한 초보자로 남기를 선택하라. 사무라이의 가르침을 맺으며 원이 완성되다. 5년 후, 이제 24살이 된 히로시는 예전 다케다 사부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도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말입니다. 예전에 히로시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제자가 찾아옵니다. 사부님, 저는 철학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전략의 원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술만 조금 다듬으면 됩니다. 히로시는 미소 지으며 제자에게서 16살 때의 자신을 봅니다. 그는 차를 준비하고 제자의 잔에 차를 따르고 계속해서 붓습니다. 차가 넘쳐 흐릅니다. 제자가 항의합니다. 사부님, 잔이 가득 찼습니다. 이 잔처럼 히로시가 말을 자릅니다. 너는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다. 네가 먼저 잔을 비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제자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스칩니다. 알겠느냐. 히로시가 다이 선사에게서 배웠던 그 시공간을 초월한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이 가르침, 이 초심의 수련은 스승에게서 제자로, 세대에서 세대로 시간을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제자를 바라보지만 그의 목소리는 방을 넘어 멀리 퍼져나갑니다. 역사를 통틀어 전사들은 이 진리를 깨달았다. 통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축적이 아니라 비움에, 자만심이 아니라 겸손에, 전문가의 확신이 아니라 초보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날 이 수련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 존재와 목적 채널에서 우리는 이 전사의 지혜를 연구해야 할 역사가 아니라 체화해야 할 수련으로서 이어나가고 있다. 매주 우리는 자아심을 녹이는 초심을 훈련한다. 비움을 유지하는 기술, 배움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매일 잔을 비우는 규율을 실천한다. 그는 제자에게 텅 빈 잔을 건넵니다. 만약 준비가 되었다면, 내가 묘사한 모습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했다면, 자신의 지식에 가로막히고 선입견에 갇혀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존재와 목적을 구독하십시오. 수동적으로 시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아심 대신 성장을, 체움 대신 비움을, 전문가의 확신 대신 초보자의 마음을 선택한 시공을 초월한 전사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통달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유지해야 할 수련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호기심을 가지고 영원히 겸손하며 영원히 비워두는 것 말입니다. 제자는 빈 잔을 받아들고 바라보며 이해합니다. 사부님,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히로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기초와 함께, 비움과 함께,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깨달음과 함께 말입니다. 그가 문가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통달의 길이 시작되지 원이 완성됩니다. 제자는 스승이 되고 스승은 영원히 제자로 남습니다. 가르침은 언제나 그래왔듯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듯 계속 이어집니다. 전사의 길은 축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비움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잔을 비우십시오. 초심을 품으십시오.